어떻게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 온 학생도 있고 어려워서 상담 온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랜덤 프로세스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이야.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에 답해 보는 형식의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러면 목차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뭘 배웠지? 큰 테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자기한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제일 밑에 가장 러닝 그 피라미드라고 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러닝 피라미드에서 제일 효과 좋은 배우는 방식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요. Teach others.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다고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 통신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discuss others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디스커션 해라. 그래서 9단계인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제일 위에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안 좋은 수업 방식이 뭐냐면 그냥 listening to lectures.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있으면 가장 그게 안 좋고 효과가 가장 나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가 계속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뭐 답을 요청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 teach others의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티칭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것들이 막히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봐야 돼요. 아, 여기에서 내가 뭘 놓쳤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내가 답을 할 수 있나? 그걸 스스로한테 질문에 스스로한테 답하고 거기에 의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 어떠한 그 흐름에 이해의 흐름에 막힘이 있다라면 이런데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어서 충분히 저를 이용해도 전혀 여러분들의 미안함이나 그런 걸 느끼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물어보고 그렇게 스스로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사부님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3억 점짜리를 A 플러스를 맞으려면 그 학점 곱하기 3시간을 매 일주일마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9시간이 있거죠. 9시간을 그 과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면 보통 3과목 정도 들어요. 3과목 정도 들으니까 27시간을 학과 공부에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서치적인 숙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매일매일. 그렇죠? 그래서 그 밀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공부하는 방법 같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기가 그렇잖아요. 놀고 싶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내가 선택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거는 누구 탓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선택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러지고 또 거기에 대한 리월드도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공평하지는 않아요. 리월드나 아니면은 페널티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아요. 단시간으로 보면.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보면은 상당히 공평해요.
단시간의 투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투자했을 때 상당히 공평하게 컨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 요즘 와서 제가 가끔씩 막 제가 2004년에 고려대학교 왔는데 그때 3, 4학년 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학생들을 가끔 학회 가나 어디 가서 만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그때 교수님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떤 학생이 찾아왔는데 제가 그 학생 보고 통신하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통신을 안 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되게 잘하는 아주 엑셀런트한 지금 학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하고 또 잘 또 놀기도 하고 또 주어진 것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미래를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 수업에 충실을 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하다가 수업이 끝났냐면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샘플링 티어렘이라는 게 어디에 써먹는 이론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첫 번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변형시킨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는 거는 아날로그와 다른 점이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 그 사이에 있는 신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중간중간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없어져 있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완벽하게 그 중간중간을 이어주는데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과 완벽하게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이론이 바로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그 이론을 하는데 두 가지가 관건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샘플링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해야 될 것인가. 그걸로 CO랩을 우리는 입증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빨리 한 다음에 필터를 어떤 걸 사용해서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로 복구를 할 것이냐. 두 가지에 관련된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답은 샘플링 속도는 입력된 신호, 아날로그 시그널의 밴드위드스의 2배의 역수보다 작거나 같은 속도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 말이 복잡하지만 예제로 들으면 이래요. 우리 음성 신호. 이게 아날로그 마이크로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 마이크로폰이라고 한다면 나의 음성을 들으면 얘가 샘플링을 해요. 디지털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드는데 분명히 나의 목소리는 기껏해야 3kHz밖에 안 될 거예요. 밴드위드스가. 3kHz 조금 더 한다라면 4kHz까지 밴드위드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5kHz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에 아주 톤이 아주 하이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다는 게 아니라 아주 하이 프리퀀시의 톤이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 음량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5kHz의 밴드위드스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을 만들겠다 하고 제 음성이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가면 얘가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 레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5kHz가 밴드위드스이기 때문에 2 곱하기 5kHz면 10kHz가 돼요. 그렇죠? 10kHz분의 1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속도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음성 샘플링 하는 속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0.1 밀리세컨드, 0.1 밀리세컨드 또는 100 마이크로세컨드보다 작거나 같은 속도로 샘플링을 하면 그렇게 되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되는데 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렉탱귤라한 필터를 통과시키면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과 똑같은 시그널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세세한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봐. 라는 것은 여러분들 프랙티스가 있는 거예요. 금방 한 거 정도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의 아주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직접 풀어보고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 X of T가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샘플링 했어요. 샘플링 했더니 이런 식으로 여기 시간 t 이런 식으로 제로 이 기점을 제로라고 하고 샘플링의 시간을 ts, 2ts, 3t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x 델타 t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에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디지털이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크리트 타임은 디지털이 아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시간 불연속적인 아날로그 시그널인 거예요. 그렇죠? X of T는 아날로그 시그널이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아마 수업 끝날 때쯤 시간이 되면 배울 수 있을 텐데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는 이 샘플링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드는 것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필요해요. 우리는 일단 퀀타이제이션은 뒤로 남겨두고 지금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과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간의 이 관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델타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of T에다가 델타 T-NTS를 곱한 형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가 여러분들의 프랙티스가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 X of T가 있는데 그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들면은 중간중간에 이 디스크리트한 부분의 정보들이 없어지는데 시그널의 그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그것들을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을까? 거기다 해답을 주는 것이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인데 거기에는 샘플링 레이트, 얼마나 빨리 샘플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샘플과 샘플 간의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는 필터를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첫 번째로 샘플링 이 속도는 입력 신호 X of T의 밴드위드스의 2배의 역수의 시간보다 작거나 같게 그것보다 더 빠르게 해야지만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디스크리트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을 이어주는 그 부분은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그 필터는 렉탱귤러 필터다 라는 거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금방 말했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렇게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들 직접 써보고 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느냐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임펄스 펑션에 대한 특징을 프로퍼티를 배웠을 때 1, 2, 3, 4 했었을 때 나온 거예요. 이런 거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홈워크 내면서 저런 거가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라고 홈워크를 내주는 거야. 저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X 델타 T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보를 잃어버린
이러한 신호가 x 델타 t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는 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본 거죠. 그렇죠? 이 과정 역시 나이퀴스트 샘플링 테오리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크라이테리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샘플링 얼마나 빨리 하느냐, 두 번째는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하겠느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정답을 내줬는데 그 정답에 대해서 프루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리퀀시 도메인에 의한 해석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프루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x 델타 f는 여기가 곱이기 때문에 곱이 변하면 컨볼루션으로 변하죠. 푸리에 트랜스폼 델타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상당한 문제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그셈 1에서 아마 냈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이그셈 1에서 문제를 냈었고 이그셈 2의 FM 시그널에서 나와요. FM 시그널에서 밴드위드스를 정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피리아딕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어떻게 나타내겠느냐라는 거죠. 자, 피리아딕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해라 라는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어프로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스텝을 밟아야 돼요.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피리아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표현한 거를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표현한 형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코이피션트 곱하기 엑스포넨셜 j2파이 n 곱하기 펀더멘탈 프리퀀시 곱하기 t의 형태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퀄러티가 있어요.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퀄러티가 아니지만 푸리에 트랜스폼은 변환이지만 이 푸리에 시리즈는 이퀄이 있어요. 그렇게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피리아딕 시그널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질문하는 거죠. 아니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피리아딕 시그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은 x 오브 f는 인티그레이션 마이너스 인피니티 투 인피니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시그널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ft dt 해서 구하면은 피리어딕 시그널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못 구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피리아딕 시그널은 소위 말하는 디리클릭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피리아딕 시그널이 내가 어려운 말로 디리클릭 컨디션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보면 엑스포넨셜은 오실레이션 되기 때문에 오실레이션 되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ft를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하려고 하는 원래 시그널은 그 엑스포넨셜이 이렇게 그 시누소이달하게 변하는 그 시그널을 감소함수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0이 되거나 그래서 인티그러블 되어야지만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의 인티그레이션이 존재할 조건 그거는 뭐냐면은 적분이 가능한 조건하고 같아요. 적분이 가능한 조건. 그게 무엇이냐면 인티그레이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내가 푸리에 트랜스폼 구하려고 하는 타임 펑션 x 오브 t의 절대치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거를 인티그레이션 했었을 때 파이나이트한 밸류를 갖는 그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디리클릭 컨디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피리아딕 시그널은 시간 무한대까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이 무한대가 돼요. 그렇죠? 피리아딕 시그널처럼 이렇게 디리클릭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했었을 때 어떤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뤄봤어요. 어떤 경우에냐면 사인 펑션 0보다 크면 플러스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그렇죠? 그거 역시 인티그레이션 했었을 때 무한대 값을 갖게 돼요. 그렇죠? 어떠한 픽스드한 값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티그러블 하지 않은 거죠. 그것도 디리클릭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거와 근사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는 인티그러블 되는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거의 파라미터를 뭐 0으로 보낼 때 그거가 사인 펑션과 컨버지한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리컬리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으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모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티그러블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어프로치를 따라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리아딕 시그널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구했냐면 푸리에 시리즈로 변환한 다음에 그렇죠? 푸리에 시리즈로 변환한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푸리에 시리즈로 변환한 것이 항상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느냐? 다 존재를 하는 거죠. 왜냐면 피리아딕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변환하면 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코에피션트 곱하기 엑스포넨셜 j 2파이 n f0 n f0t 또는 이 f0를 1 of t0 그 피리아딕 시그널의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역수를 우리는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t0는 f0분의 1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cn은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이란 건 무엇이냐면 t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타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cn은. 그렇죠? 상수이다 아니다는 t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타임 펑션에서는. 그렇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상수값이냐 아니냐는 f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자,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cn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2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델타 t가 되고 2의 j 뭐 알파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f가 되고 이거는 델타 f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식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2파이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에 j 2파이 알파 t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지면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델타 f 마이너스 n f0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리아딕 시그널을 항상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 한참 배웠던 CN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피리아딕 시그널에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CN은 1 of t0 한 구간 동안 보고 이거의 x of t 어떠한 그 피리아딕 시그널의 한 구간만 해서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f0t dt 이런 식으로 구하면 모든 그 n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물으려고 하냐면 x 델타 f는 원래 아날로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델타 t-nts라고 했는데 요거를 보면 금방 설명했던 바대로 해보면 제로 ts 2ts 마이너스 ts 마이너스 2ts 즉 제로 ts 2ts 마이너스 ts 마이너스 2t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이거죠. 이 피리아딕 시그널을 어떤 형식으로 표시할 거냐면 델타 t 마이너스 nts는 피리아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cn 델타 f 마이너스 n f0라고 했어요. 그렇죠? 앞에서 n f0인데 f0가 무엇이냐면 ts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피리아딕 시그널을 델타 t 피리아딕 시그널 제가 피리아딕 시그널을 일단 하나 적어볼게요. v of t가 있는데 이거는 그 피리아딕 시그널이에요. t 제로인 피리아딕 시그널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vt는
Cn 델타 F 마이너스 N F0라고 있어요. Where F0는 1 of T0. 그렇죠? 그리고 여기 Cn은 1 of T0, T0 동안에 VT를 2의 마이너스 J2파이 NF0T dt. 여기다가 F0 대신에 T0분의 1을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조금 공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F0라고 썼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CN을 이제 구하면 돼요. 그렇죠? CN은 저는 이 구간을 선택해 볼게요. TS분의 2 마이너스 TS분의 2. 즉, 한 주기 구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TS분의 2, TS분의 2 동안은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는 델타 T예요. 델타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J2파이 NF0. NF0는 TS분의 N, T, DT. 그 다음에 한 주기로 노멀라이제이션. 그렇죠? 이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은 여기에다가 T는 0을 대입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2에 마이너스 J 2파이 NTS에다가 T에다가 0을 곱하고 여기 앞에 TS분의 1은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서 해보면 1 of TS다. 즉 N에 상관없이 모두 다 TS분의 1의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X of F 곱하기 컨볼루션 1 of TS 델타 F 마이너스 TS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X 델타 F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of F 1 of TS 델타 F 마이너스 TS분의 N은 1 of TS 델타 X of F 컨볼루션 델타 F 마이너스 TS분의 N는 1 of TS X F 마이너스 TS분의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X of F 컨볼루션 TS분의 1 이러한 시리즈가 있는데 두 개를 컨볼루션 했는데 각각의 이게 컨볼루션으로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한번 나열을 해봐가지고 컨볼루션을 해보면은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표현식을.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야지만이 그건 어떻게 되냐면 프랙티스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는 어떤 타임 시그널과 델타 펑션의 곱에 대한 프로퍼티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냐면 어떤 펑션과 이 임펄스 펑션 간에 컨볼루션이 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나온 결과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1 of TS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F 마이너스 TS분의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어떤 그림이냐면 X of T라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데 그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TS마다 샘플링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는 거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그렇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샘플링 TS마다 해가지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는데 그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한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 그렇죠? 자,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피리아딕 시그널이냐? 아니죠. 피리아딕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우리는 피리아딕 시그널과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의 곱의 형태로 나타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리아딕한 어떤 피리아딕 시그널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사용했던 거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피리아딕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시간 TS마다 값이 있는 그러한 함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해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걸 가지고. 자, 여기서 TS는 샘플링 인터벌. 샘플링 인터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X of T가 시그널의 인풋인데 인풋 시그널 X of T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것을 곱한 거였죠. 그랬더니 X 델타 T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아까는 타임 시그널로 해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X 델타 T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X 델타 T, 그렇죠? 이게 X of T. 자, 이거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으로 한번 보겠어요. 그렇죠? X of T는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처럼 똑같이 W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는 이게 X of F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책에서 이 그림을 예제로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X 델타 오브 F, 즉 X 오브 델타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X 델타 오브 F의 스펙트럼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X 오브 F를 TS분의 N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높이를 제가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X 오브 F의 이그샘플의 높이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TS분의 1만큼 곱해져 가지고 TS분의 1만큼 줄어든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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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제로, W, 마이너스 W.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N은 1일 때가 될 거예요. 여기가 1 over TS분의 1. 여기는 N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TS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끝점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면 TS분의 1 마이너스 W.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W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은 무엇이 되겠느냐? TS분의 1 플러스 W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점은 무엇이 되겠느냐면 마이너스 TS분의 1에서 W만큼. 이 점은 마이너스 TS분의 1 마이너스 W만큼. 그렇죠? 딱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내가 한 대로 완전히 다 이해를 해가지고 막 이걸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스스로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조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셋 다 그림이 다 다르죠. 자, W 여기가 저는 이 점만 보겠습니다. TS분의 1 마이너스 W.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2W가 되는 거고요. 얘도 다 2W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스펙트럼을 봤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약간의 관찰을 해봅시다. observation과 inspection을 해봅시다. 아날로그 시그널, 컨티뉴스 타임 아날로그 시그널을 샘플링해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만들었더니 그 디스크릿 타임은 제가 물어봤죠. 아까 피리어딕 시그널이냐 아니냐. 피리어딕 시그널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타임 샘플 펑션 그거가 피리어딕 시그널이 되겠어요. 그렇죠? TS마다 우리가 샘플링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지 피리어딕 시그널이 아니죠. 하지만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푸리에 트랜스폼 했었을 때 스펙트럼은 피리아딕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그 푸리에 트랜스폼한 스펙트럼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리아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굳이 이 시그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은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피리아딕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시그널스 앤 시스템스를 아마 1학기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디스크릿 타임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은 아마 2학기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게 원 오브 TS인데 세 가지를 나눠서 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TS분의 1 마이너스 W 이 지점이 W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TS라는 거는 우리가 조정하기 나름이에요. TS는 얼마나 샘플링을 빨리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샘플링을 하는 서킷이 있어요. 샘플링 서킷이 있어요. 그 샘플링 서킷은 여러분들 전화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아날로그 시그널 받으면 그걸 처음에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하고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하는 프로시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날로그 저 샘플링 하는 서킷이 어떤 서킷이냐면 아날로그 시그널에 들어오면 계속 스위칭해요. 이렇게 스위칭을 해요. 뽑아내고 쉬었다가 다시 뽑아내고 TS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칭은 굉장히 빠른 TS인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인풋 시그널 X 오브 T가 있으면 얘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오면 at every NTS마다 닫혔다가 다시 열리고 닫혔다가 열리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 닫혔다가 열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배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수록 즉 샘플링하는 타임의 인스턴트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배터리의 소모량은 더 커져요. 회로가 계속 액티브하게 뛰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할 때마다 파워를 컨섬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화기에서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빠르기로 얘는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없을 정도로의 빠르기로만 하고 싶은 거가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그렇죠? 자, 그 경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볼게요. 그렇죠? 첫 번째로 TS분의 1 마이너스 W가 W보다 크다. 즉, 이 지점이 여기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필터를 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필터를. 그래서 여기를 W 프라임, 여기를 마이너스 W 프라임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여기 높이가 아까 무엇이었냐면 TS분의 A였어요. 원래는 A였는데 TS분의 1이 곱해지면서 TS분의 A로 스케일링이 됐죠. 그렇죠? 여기도 TS분의 A. 이런 식으로. 여기 높이도 TS분의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의 필터를 저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빨간색의 필터를 W 프라임 마이너스 W 프라임 여기에 0이고 높이가 TS분의 A 이런 필터를 H 오브 제가 F라고 한다면 이거를 H1이라고 할게요. H1F라고 한다면 요거는 X 델타 F의 스펙트럼인 거죠. X 델타 F에다가 H1F를 곱하면 즉 이런 거죠. X 델타 T가 오는데 여기에다가 H of T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LTI 시스템을 거치면 여기 나와 있는 아웃풋 Y of T는 X 델타 T H of T가 되고 여기에 Y of F는 X 델타 F 곱하기 H of F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쵸? y of t는 이 LTI 시스템에서 인풋 시그널의 요 시스템의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 간의 컨볼루션 결과로 나올 컨볼루션.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각각의 프레이 트랜스폼의 고배 형태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필터하고 요 x 델타 f하고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빨간 안에 있는 요것만 쏙 빼내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빨간색의 결과를 빨간색으로 써보면 y of t는 결과적으로 x of t와 같은 이러한 시그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w가 ts분의 1 마이너스 w보다 작을 경우. 그죠? ts분의 1 마이너스 w 왜 어떻게 돼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계속 빽 해가지고 저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보고 싶냐면 이거는 어떻게 쓰죠? ts분의 1이 2w보다 큰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역수로 취하면 ts가 1 of 2w보다 작은 경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w는 아날로그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ts를 이 경우는 뭐하고 같냐면 1 of ts가 2w하고 같기 때문에 이 소리는 ts는 2w분의 1하고 같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샘플링 하는 그 속도를 밴드위드스의 2배의 역수로 빠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kHz다. 그런데 100 마이크로세컨드의 샘플링 인터벌로 한 거죠. 첫 번째 경우는 100 마이크로세컨드보다 더 작게, 예를 들어 90 마이크로세컨드 또는 80 마이크로세컨드. 그렇게 샘플링 했었을 때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정확하게 100 마이크로세컨드로 샘플링 했을 때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지점하고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피리아딕 시그널이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마이너스 1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기 역시 2W예요. 이것도 이 2W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공간이 없어지고 채워진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 그림을 그려보면 두 번째 경우 TS가 2W분의 1일 경우 이때 그림을 그려보면 제로 이렇게 이 지점이 뭐가 될 거냐면 W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 of TS, 여기가 마이너스 1 of 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TS는 2W분의 1일 때죠. 이때도 원래 시그널, 요게 X 델타 F예요. 목적이 지금 뭐냐면 X 델타 오브 F로부터 필터를 통과시켜서 LTI의 어떤 시스템에 있는데 LTI 시스템은 다 뭘로 표시할 수 있냐면 그거의 임펄스 리스판스로 모든 걸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X 델타 T를 LTI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원래 X 오브 T로 100% 복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얘를 원래 저거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W만 가지고 있는 형태로 완전히 복구시킬 수 있는 LTI 시스템이 있을까? 라는 거죠. 있죠?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아까와 똑같은 형식으로 만드는데 이제는 이러한 정확한 필터가 필요해요. 즉, 이러한 필터가 필요한 거죠. 이 이외에 다른 필터를 쓸 수는 없어요. 아까 이 빨간색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만큼의 필터를
쓰면 되기 때문에 W 프라임이 TS분의 1 마이너스 W 그다음에 여기 W 이 W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W 프라임에 대한 상당한 자유도가 있는 거죠. 밴디드스를. 그렇죠? 밴디드스를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도 될 거예요. 얘를 이렇게 스무드하게 만들어도 될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즉 저기 마이너스 W와 W 프라임까지만 반듯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스무드하게 떨어지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필터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 파란색 경우에서는 샤프한 여기가 TS인 높이가 TS인 높이가 TS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여기 F고 이러한 필터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심각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TS가 2W분의 1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샘플링 한 거죠. 느리게. 그러면 X 델타 F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이렇게 겹치는 형태의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겹치는 형식에 겹쳐가지고 겹치는 거 부분은 이 겹치는 부분이 서로 더해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겹쳐가지고 그래서 모양이 세 번째 같은 경우 TS가 2W분의 1보다 커버리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지지 않고 더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이러한 X 델타 오브 T를 보고 원래 X 오브 T로 복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어떤 필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필터를. 그 전에 시그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이상 X 오브 T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더해졌으니까 이 더해지는 부분을 내가 예상해서 더해진 거가 빼는 어떠한 작동을 하지 않는 이상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터를 통해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시그널로. 자, 그러면 해답이 나온 거죠. 해답이 뭐가 나왔냐면 X 오브 T가 있고 여기가 제가 샘플러 쓸게요. 샘플러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죠. 이거죠. 자, TS를 뭐라고 했냐면 샘플링 인터벌. 그 다음에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요. FS는 TS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 레이트. 그래서 단위를 뭐라고 할 거냐면 샘플스 퍼 세크야. 1초당 몇 개의 샘플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입력 신호가 5kHz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의 샘플링 레이트이 만약에 10kilo 샘플 퍼 세크 1초에 10,000개의 샘플이 있는 경우 10,000개의 샘플이 있는 경우가 바로 FS는 10K 샘플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샘플러가 있는데 나온 거가 X 델타 T다. 그런데 여기 샘플러에 샘플링 인터벌이 TS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리컨스트럭션 필터 H of F를 통과시키면 요거는 원래의 신호 X of T로 100%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있어서 요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W 프라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W 프라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해답을 1, 2, 3. 그래서 3이 TS가 2W분의 1보다 낮으면은 cannot be reconfigurable. reconfigurable 보다 reconstructible. reconstructible. constructible.
constructable.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constructable. 이것도 constructable 한 거죠. 이때는 되게 빠르게 한 거죠. 이렇게 빠르게. 그렇죠? tx가 작은 거가 빠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요 reconstruction filter only one 또는 only unique한 필터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필터는 이러한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W, W, TS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1번의 경우에서는 조금 더 프리덤이 있는 거죠. 좀 더 자유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자유도가 있냐면 이러한 자유도가 있어요. W까지는 TS의 높이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거죠. 여기가 떨어져서 이 부분이 W', W'. 이런 형태가 되도록 되는 거죠. 여기서 조건은 무엇이냐면 W''이 W보다 크고 작거나 크고 one of TS-W보다 작거나 같고 이 범위에만 있으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막 오다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다시 이제 앞에부터 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타임 도메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죠?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번의 경우를 보면 아까 1번의 경우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필터면 오케이. W', W', 높이가 TS. 그 다음에 여기가 W, W 동안은 TS로 높이가 일정한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높이가 일정한 이런 필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W, TS 이렇게 일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1번의 경우에 문제를 좀 간단하게 위해서 이렇게 요 부분도 그냥 샤프하게 이렇게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리겠습니다. 5분. 자, 요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타임 펑션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의 h of t는 어떻게 될 거냐면 높이가 ts고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싱크 펑션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렉탱귤러니까 싱크 펑션으로 나올 거예요. 싱크 펑션에 있는 앞에는 뭐가 붙냐면은 요거의 면적이 이 앞에 붙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할 줄 알다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스킬 또는 그냥 결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싱크 이것의 면적이 아니라 이것의 랭스가 이 안에 들어가요. 2W'. 그 다음에 시간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하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x 델타 t에다가 h of t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원래 x of t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x 델타 of t가 무엇이었냐면 이거가 x nts 그다음에 델타 t 마이너스 nts 또는 x of t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거하고 이제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사용할까 컨볼루션 편한 걸로 사용합시다. 곱하기 그다음에 컨볼루션 하는 거 귀찮은 조금 이거 하면은 또 순서 정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x nts 델타 t 마이너스 nts와 곱하기
convolution 2wts sync 2w prime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x nts 그 다음에 2wts 여기 다 w 프라임 붙일게요. w 프라임 ts 그 다음에 sync 2w 프라임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필터의 아웃풋 값은 2w 프라임 ts x nts 그 다음에 sync 2w 프라임 t 마이너스 nts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푸르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 컨볼루션의 프로퍼티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 이거를 타임 도메인, 아까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림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t는 0일 때 싱크 펑션을 그려요. 싱크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t는 0일 때, 여기 n은 0일 때. n은 0일 때니까 이건 싱크 2w 프라임 t예요. 이걸 그리면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거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2w 프라임 ts xnts가 곱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컨스턴트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 전체에 곱해져 가지고 어떠한 형태가 될 거예요.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1보다 작으면 1보다 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n은 1일 때는 ts만큼 시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n은 2일 때는 시프트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과정들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빨리 세이브 있을 때까지 해보면 x of 어떤 모양이 되어 있냐면 h of t, x 델타 t 요 결과값을 제가 yt라고 했을 때 이 yt가 x 델타 t하고 x of t하고 같다. 이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죠. 여기서 해서 보면은 요거는 바로 어떤 결과였냐면 했는데 이거는 2w 프라임 ts xnts 그 다음에 sync 2w 프라임 t 마이너스 nts ts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샘플링 인터벌이에요. 얼마나 빨리 샘플링을 했느냐.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 ts가 2w분의 1 이거가 내가 가장 느리게 할 수 있는 샘플링 레이트가 되겠죠. 아까 1, 2, 3번 중에서 2번의 경우가 샘플링을 가장 느리게 하면서 원래의 신호로 내가 복구할 수 있는 샘플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를 사용했으면 W 프라임은 W하고 같을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바로 TS sync 2W T-NTS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XNTS가 X of T가 이렇게 있는데 XNTS는 이런 값이에요. 여기 있는 값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X0, XTS, X2TS 이런 식으로 여기가 X-TS, X-2TS 그렇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타임 시그널로 갔었을 때 여기가 0, TS, 2TS, 3TS 여기에다가 싱크를 곱했다? 싱크를 곱했는데 이 TS가 1 of 2W다? 라고 한 것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요게 n은 0일 때 그린 거고요. n은 1일 때를 대입해가지고 싱크 펑션하고 요거를 곱해가지고 그린 거는 바로 이 점을 높이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x2ts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 x-ts, n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려보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인터벌일 때, x0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싱크 펑션이 온 거 합쳐진 것들은 나의 원래 x0, 여기 싱크 펑션이 1, 2를 갔잖아요.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얘네들하고는 다 겹쳐져요. 이 부분은 얘네들하고 겹쳐진 부분들이 여기 그 앞에 있는 싱크 펑션에 이렇게 오는 요 부분들, 요거 자체가 얘하고 더해지고 또 그것보다 하나 더 앞에서 온 거, 여기에서 오는 것 중에서 요 부분이 이거하고 더해지고 그 전에서 온 거가 이 부분하고 더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얘하고 얘를 연결시킬 거예요. 더해진 거가. 또 뒤에서도 이렇게 온 거하고 또 저기 뒤에서 온 거하고 다 모두가 더해져 가지고 얘와 얘를 연결시키지만 이 지점은 다른 것은 다 0이기 때문에 나의 원래 시그널 x0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저 경우에서 보면. 그렇죠? 그 그림을 저렇게 금방 설명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유심하게 보고 옵저베이션을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렇죠? 두 가지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타임 도메인에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TS는 2W분의 1이 뭐냐면 가장 낮은 속도로 원래 신호로 복구할 수 있는 샘플링 인터벌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FS는 2W다 라고 샘플링 레이트 측면에서 말을 하는데 이 샘플링 레이트를 뭐라고 하냐면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트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 시그널에 아날로그 시그널을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뭐 동영상을 보내려고 한다. 아니면 또는 유튜브를 보려고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전송되는 신호에 항상 밴드위드스가 존재해요. 그 밴드위드스를 법적으로 딱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게끔 만들어서 보내라고 법적으로 표준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통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외국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밴드위드스를 5MHz로 쓰고 있어요. 5MHz로. 그러면 5MHz를 쓰고 있다라면 이그샘플로 5MHz를 쓰고 있다라면 밴드위드스가 그러니까 W가 5MHz라는 소리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사이에 내가 보는 신호 또는 내가 받는 신호 또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신호에 스펙트럼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신호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라이프를 가장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샘플링 레이트의 가장 느린 샘플링 레이트 또는 가장 느린 샘플링 레이트는 얼마일까요? 바로 간단하죠. 10메가 샘플 퍼 세크. 1초에 10의 7승의 샘플을 얻는 샘플링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리컨스트럭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TS만큼 곱해야 되기 때문에 TS는 20메가 분의 1이잖아요. 20메가 분의 1의 높이를 곱해가지고 그런 필터를 곱하면 원래 X 오브 T를 100% 똑같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무선電.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무선電밴드위드스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20MHz, 40MHz, 80MHz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제공이 돼요. 채널 환경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통신하고 있으면 20MHz밖에 안 돼요. 하나의 AP에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20MHz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20MHz를 사용하기 위해서 샘플링 레이트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40메가 샘플 퍼 세크. 1초 동안 40 곱하기 10의 6승을 샘플링하는 서킷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80메가를 쓰겠다. 그러면 그 안에 샘플링 레이트를 어느 정도 빠르게 해야 되냐면 160메가 샘플. 아까보다 4배 더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트보다 훨씬 더 빠른, 훨씬은 아니고 적어도 2배 정도 더 빠른 샘플링 레이트를 보통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필터라든지 또 혹시라도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 간에 뭐 스며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4배, 어떤 경우에는 6배까지 쓰고 있고, 여러분들 계측 장비가 있는데 계측 장비에서 그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데는 8배, 12배까지 샘플링 레이트를 더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겹치는 부분에 어떠한 부분들 더 멀리 떨어뜨려 놔가지고 원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꾼 것을 원래로 보냈을 때 거의 무결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빠른 샘플링 레이트를 쓰고 있는 거죠.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무엇이냐면, 깨끗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 파워 컨섬션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장비가 비싸진다. 그런 그 빠른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샘플링 된 것을 그 다음에는 퀀타이제이션을 해요. 퀀타이제이션은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된 것을 어떤 레벨로 나누어 가지고 8개 레벨로 나누어서 첫 번째 레벨에 있으면 예를 들어 8개 레벨, 8개보다 더 16개를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레벨에 있으면 바이너리 비트 000 어사인하고, 두 번째 있으면 001 어사인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사인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비로소 디지털 시그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퀀타이제이션의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